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네. 유럽 나라들 체포영장 전쟁 범죄자로 체포영장 발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평생 인권운동, 평화운동 해오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언제 이런 얘기를 네. 처음이다. 이거 DJ도 못하고 다 못했던 그쵸, 건데 못하죠. 처음 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안보실장이 이제 그 김하연 활동가를 딱 가리켜가지고 가자 지역 지금 입국 금지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갔냐? 네, 왜 왜 갔냐 갔냐.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약간 격앙됐어요. 약간 하여튼 감정이 좀 올라온 상태로 거기 이스라엘 영토 맞냐? 그러니까 영해 맞냐?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왜 잡아가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이스라엘의 그 비인권적인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 선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고려가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비판의 근거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하고 있고 그게 우리 국익에도 지금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같이 했냐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언론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을 취재를 하겠다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다 금지해요. 외교부가 여권법을 들어가지고 다 금지해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네. 계속 몇 년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 장진영이라고 사진 작가분이 거기 들어가서 취재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지금 여권법으로 기소돼 갖고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사가 법을 어겨가면서 기자 보고 야 거기 전쟁 상황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건 문제지만 기자가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수 있죠.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가지 말고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가면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외교부의 스탠스나 안보실장의 스탠스가 딱 이래 왔고 사실은 한국 정부가 계속 이래 왔어요. 간 사람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가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어야죠. 물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이분은 목숨 걸고라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외교부가 협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가겠다는 사람이 불법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고민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우리 그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데 잡아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래서 이번 판단이 되게 좀 언론계에도 주는 그 메시지가 좀 매우 있다.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형원 기자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동안에는 변방의 약소국으로서의 외교, 어떻게 보면 좀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 해왔다. 그게 계속 관행처럼 굳어왔고 관료주의적으로 외교를 해왔다. 그것을 한반에 깨는 대통령의 어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강국으로서 외교를 자신감 있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국익에 저해되는 일을 어떤 다른 강대국이 했을 때 맞아요. 우리도 당연히 정당하게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약간 선언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오랫동안 막 그 굴종적인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답답해하고 원통해했던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외교부하고 안보실이 대통령의 인권과 평화 감수성 반만이라도 좀 가지면 그럼 좋겠다. 여전히 그 현장에 가려고 하는 평화활동가들을 이제 죄악시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맞아요. 어제 저는 이 차관의 그 표정과 태도가 다 말해주고 있다 진짜. 맞아요.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실이 어떤지가 그 얼굴에 다 드러났다. 맞아요. 진짜 민망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스라엘을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을 공격을 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고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 이제 자신감 가져도 된다. 그리고 네. 이스라엘 지금 유럽에서 사실 왕따 당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유럽에서 모두 다 중동에서는 더하죠. 네, 네타냐후가 우리 자국으로 오면 체포해서 넘기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와중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네. 그 존중감 뭐 이런 그쵸. 거를 한껏 끌어올린 정말 근데 그런 진짜 이거 메시지 제가 아니에요? 기자로서도 좀 그렇지만 국뽕이 차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네. 그 반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에 네네. 대해서 청와대가 정정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김용범 네. 실장의 네. 그 페이스북 내용을 초과 세수 발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초과가 아니라 추가 세수. 네네네. 그러니까 초과냐 추가냐에 따라서 경제학적으로는 맞아요. 개념이 다른데 이것은 추가. 그러니까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그쵸. 잉여란 말씀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 더 많은 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그렇지. 발생했을 그랬을 때 네.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세금을 낼 맞아요. 수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추가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뭐 어떻게 분배할 국민 것인가. 배당의 형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공산당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정정 보도 요청을 했는데 받아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블룸버그 보도한 것은 김용범 실장의 발언 때문에 우리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그렇죠. 보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김용범 네, 네. 물론 정책실장이라서 위반자고 네. 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한다라는 것은 예.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죠. 예. 그러면 네. 올리자마자 떨어졌어야지. 올리고 바로 직후에는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건 또 이제 성립이 안 그리고 되는 거 다른 아니에요? 나라도 다 주가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 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 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 정론직피라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요?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조작 왜곡으로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입니다.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정정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에 기사가 저 네. 미디어널 기사예요. 아, 미디어 이재명 기사요?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가 오. 선배가 쓰셨나요? 제가 쓴 건 아닌데. 그래도 미디어널 기사 인용하셔서 네, 예.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언론을 네. 예전에는 뭐 싸우거나 윽박지르거나 뭐 혹은 뭐 외면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언론과의 관계를 뭐 개선하려고 네, 혹은 네, 네. 뭐 언론을 개혁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윽박도 질렀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약간 맞아요. 요리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네. 파트너십 같은 느낌을 예. 받아요. 같이 네. 일하는 어떤 저는 때로는 뭐 동업이라는 표현은 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동반자적 관계. 그러니까 언론이 없으면 정부 정책을 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가끔 틀어지기도 하고 막 왜곡도 있고 막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엄청 질타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한참 그거 막 예. 정정 대응해야 된다, 세게 해야 된다. 그거 왜 다른 부서들도 이런 일 해라. 있으면 해라. 해라. 예. 엄청 한 거의 한 10분 넘게 10분 말씀하셨어요. 넘게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맞아요. 세게. 저는 그 회사가 어딘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어제 바빠서 못 찾아봤는데 어떤 보도이길래 그렇게 세게 맞아. 비판을 하셨는지. 그건 이제 사실 밑에 있는 이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지. 맞아요. 우리는 해도 이슈가 네. 안 됩니다라고 네. 생각할 거예요. 할 맞아요. 건데 저는 이게 왜 당근도 주고 왜 이렇게 채찍도 하고 왜 그렇게 네. 생각하냐면 음. 가끔씩 잘한 기사 뭐 예를 들어 경향에서 이번에 그 기획 기사 썼던 맞아요. 거 네. 배드뱅크 네, 배드뱅크. 그거는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맞아요. 못한 거는 또 오. 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잘해야겠다. 나도 저기 한번 걸려봐야지. 네. 그 대통령 X에 한번 내 기사 링크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요리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느낌이. 네, 그러니까요.